나중에 잘 되겠지. 돈은 그때 가서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겠지.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막연한 희망으로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가 다가오면 생각보다 현실은 냉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5,060대 중 상당수는 평균 자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은퇴를 맞이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평균을 따라가는 것조차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평균이라는 단어는 왠지 우리와 동떨어진 것 같지만 막상 데이터를 보면 그 평균조차도 우리가 쉽게 넘어서기 힘든 벽처럼 느껴지죠. 그렇다면 평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은퇴 준비는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의 실상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3가지 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만 이런 건가? 라는 불안함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 은퇴 준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1. 첫 번째 사례 50대 중반 대기업 퇴직 후 빈손으로 남은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넉넉한 삶처럼 보였지만 은퇴 후 그는 노후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모든 수입을 소비했고 아이들 교육비와 부모님 부양비로 저축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고작 3천만 원.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은퇴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는 결국 월세로 옮기고 퇴직 후 작은 일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의 가장 큰 후회는 지출 관리의 부재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김 씨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노후 자금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두 번째 사례 60대 초반 평균 자산에도 미치지 못한 박 씨의 현실. 박 씨는 자영업자로 25년을 일하며 적당히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가 가까워지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자산이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균 자산이 약 4억 원이라고 들었지만 자신은 집값을 제외하면 1억 원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영업이란 게 한철 좋으면 다음에는 어려워질 때가 많죠. 항상 다음에 더 벌면 저축하겠다고 미뤘습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소득의 불안정성이 크거나 자산을 적절히 투자하지 못하면 은퇴 준비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 씨는 늦게나마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하는 게 최선이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세 번째 사례 은퇴 후 고급 소비를 멈추지 못한 60대 부부. 최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고급 자동차와 해외여행을 즐겼습니다. 은퇴 전에 모아둔 자산은 약 5억 원으로 적지 않았지만 부부의 지출은 매달 5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니 자산이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최 씨 부부는 결국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재무 상담을 받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면서 남은 자산으로 더 긴 노후를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위 사례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의 총액만이 아니라 소비 습관, 투자 방법,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도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가 늦더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은퇴 후 행복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평균을 따라가는 것조차 어렵다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평균 이상의 은퇴를 꿈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오늘부터 스스로의 은퇴를 책임지는 첫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평균을 넘어서기 위한 은퇴 준비의 진짜 비법.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의 본질은 누구나 은퇴 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평균을 넘어서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를 상상하지 말고 은퇴 전의 수치를 확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감으로 준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애매하게 자산을 쌓아가죠. 하지만 은퇴는 절대 감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5060대 평균 자산이 약 4억 원이라면 당신의 자산은 그에 미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지 지금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방안. 현실 점검. 당신의 현재 자산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 평균을 목표로 삼을지 아니면 그 이상을 바라볼지 스스로 결정하세요. 자산 점검. 도구 활용. 은퇴 계산기나 재무 상담을 통해 지금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구체화하세요. 사례 1. 나는 왜 부족했을까? 씨는 55세 직장인으로 자산이 약 2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부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퇴직 후 연간 생활비가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은퇴 후 10년을 버티기에도 부족한 상태였죠. 재무 상담 후 그는 부동산 일부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투자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씨의 변화는 간단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니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것이 은퇴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2. 소득의 줄기는 끊기지 않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일하지 않는 삶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안정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의 형태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새로운 형태의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방안. 소득 다각화. 퇴직 전에 부업이나 투자, 소득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지속 가능한 일 찾기. 은퇴 후에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일이나 소규모 사업을 준비해 보세요. 전문 자격증 확보. 50대부터 취득할 수 있는 평생직업 자격증을 활용하면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작은 부업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 B씨는 60세에 퇴직하며 약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매달 생활비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부터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소득을 만들어 왔습니다. 강의 하나로는 월 30만 원 남짓 벌었지만 몇 개의 강의가 쌓이니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B씨는 말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나만의 소득원이 있다는 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이 이어지는 삶이야말로 평균을 넘어서는 핵심 전략입니다. 3. 소비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 은퇴 후 자산이 부족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 습관입니다. 5060대에는 과거의 소비 습관이 남아있어 여전히 고급 자동차나 과도한 외식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비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필수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것이죠. 구체적인 행동 방안. 소비 일기 작성. 한 달 동안 소비 패턴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확인하세요. 삶의 우선순위 점검. 소비를 줄이되 건강이나 행복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출은 유지하세요. 소비를 즐거움으로 대체 값비싼 여행 대신 근처 산책로를 걷거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사례. 3. 소소한 변화가 삶을 바꿨다. CC 부부는 은퇴 후에도 매달 해외여행을 다니며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소박한 국내 여행으로 바꾸고 식비를 줄이는 대신 함께 요리를 배우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행복의 크기는 지출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부부는 소비를 줄였지만 행복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 평균을 넘어서기 위한 행동.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전략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숫자로 자신의 은퇴 준비를 점검하고 목표를 설정하세요. 소득의 줄기를 잃지 않도록 새로운 형태의 수입원을 만드세요. 소비 습관을 재정비하고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세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새로운 소득을 만들고 지출을 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평균을 넘어서는 은퇴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작은 행동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평균을 넘어 당신만의 특별한 은퇴를 만들어 보세요.